안녕하십니까. 하창모의 주식 클래스 마감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샤퍼시를 보니까 달러와 외국인 IT 찢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끔 이 맛에 또 시장을 분석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약간 달러화 꺾이는 거 장난 아닌데, 아니면 또 거꾸로 달러화만 꺾이면 되는데 그런 말씀 좀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 꺾였다는 표현이 좀 그럽니까? 근데 이게 보기마다 좀 틀려요. 예, 보기마다 틀린데 제가 뭐 계속 관련 당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환율 같은 경우가 어쨌든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게 지난주에 한 110, 얼주 110일까지 갔다가 지금 108도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과연 오늘 밤 9시 30분에 미국의 8월달 물가지표가 발표될 것인데, 물가지표가 지금 8% 초반, 조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7%까지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 이후에 과연 달러가 여기서 한 번 더 꺾여줄지, 그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달러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국이 강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인플레이션 이슈, 금리가 인상할 때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달러화는 또 하나의 안전자산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달러가 꺾였을 경우에 가장 먼저 화답하는 것 자체가 바로 미국의 나스닥이죠. 실제적으로 지금 나스닥의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상당히 여러분도 이제 계속 이 영상을 보시던 분들은 요 초록색 밴드가 계속 눈에 와 있을 건데, 지금 다시 이렇게 11,500선을 잡아주고 올라간다는 말이죠. 물론 이 단기적으로는 저항매물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11,500선 대비해서 대략 750포인트가 올랐으니까 또 5% 이상의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는 오늘 밤 예정된, 근데 저는 약간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거듭 반복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쉽게 말해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이번 9월달 9월 21일날 미국의 연준이 75베이시스 포인트 3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그게 끝나지 않을까. 75 다음에 올라가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하면 피크거든요. 우리는 항상 피크라는 단어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피크라는 게 이제 꼭지잖아요. 그쵸? 피크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도 피크 치면 큰일 나요. 왜? 내려갈 길밖에 없으니까. 인생은 피크를 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잘 나가는 것도 계속 잘 나가야 되니까 적당히 잘 나가는 게 좋아요. 적당히.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지금 미국에서 배드워치가 전망하는 미국 금리 인상 확률은 이렇게 높아요. 하지만 정시가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이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정말 달러 꺾이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이 채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 시장 쪽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인데 이게 약간 멈춰는 있어요. 워낙 파월이, 이것도 이제 일봉으로 보면 잘 안 잡히는데, 일봉으로 보면 여전히 많이 올랐죠. 되게 높은데, 우리나라 정시가 정확하게 이 채권금리 오를 때 달러랑 같이 움직이는 이게 8월 12일입니다. 딱 한 달 됐어요.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달 동안 뭐 채권금리도 강했고 달러도 강했는데, 요게 이제 만약에 정말 오늘 물가지표 발표되고, 알 수는 없어요. 물가지표 발표되고 지금 이거 1시간 단위로 놓고 보면 갈지 말지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게 꺾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럼 채권 금리까지 만약에 이상적으로 꺾여주게 되면 뭐가 가겠습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주식을 무려 지난주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최근 가장 영상에서 옵션 만기 지나고 나면 외국인들 들어올 텐데, 그리고 외국인들이 주식도 사고 이렇게 선물 시장에서도 만기약 이상 들어오면 이거는 좀 끝까지 당겨버립니다. 이걸 우리는 상승 원웨이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럼 오늘 같은 날 개인들이 1조를 팔고 코스닥 3천억을 팔고 기관들이 1,000억을 샀으면 여러분들 보지 못한 상당한 데이터가 들어왔을 건데,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웬일인지 기관들이 샀다는 겁니다. 1,800억이나. 그리고 하이닉스도 샀다는 거고, 이노텍도 샀다는 거고, 삼성전기도 샀다는 거고, SDI도 샀다는 거고, 전기전자 대형주를 샀다는 게 되게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장 기준으로 이렇게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무려 4.5%, 무리란 말이 좀 이제 평단가 높으신 분들한테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이런 날이 과연 1년 중에 몇 번이나 될까요? 삼성전자 4.5%, 하이닉스 4.87, 삼성전기 4.73, LG노텍 7.8, LG엔솔 2%,
LG화학은 최근에 제가 계속 많이 피력을 드렸어요. 아마 61만 5천원 정도 빠지지 않으면 어차피 LG엔솔의 지분을 80%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분가치 포함해서. 또 하나가 LG화학도 계속적으로 CNT 도전제라든지 배터리 소재 쪽으로 계속 강화하는 역량이 있고, SDI는 대표적인 또 한편으로 놓고 보면 저평가 종목이잖아요. SDI는 배터리 안 만듭니까? 그쵸? 원통형 46mm 이제 바로 생산 들어갑니다. 근데 SDI나 삼성전기의 주가는 결정적으로 놓고 보면 투심의 회복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영상에서. 투심을 잡아주는 거는 이 두 친구가 이렇게 많이 안 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안 빠지면 돼요. 얘네들 얘네들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가면 딴 애들 죽어요. 오늘 자동차 시죠? 왜? 그동안 말씀드린 현대차, 기아차가 그동안 시장보다 강했거든. 오늘 태조, 이방원 다 쉬었을걸? 왜? 이쪽으로 자금 들어오니까. 근데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외국인 매수 잡아주면 그 낙수 효과는 오히려 SDI라든지 LG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훨씬 부품 회사들이, 자 봐봐, 이거는 세트 회사, 세트, 그러니까 완제품 만들고, 이노텍 뭐야? 부품 회사, LG엔솔 부품 회사, SDI도 뭐야? 부품 회사. 세트보다는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도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마감 시간이 되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럼 자동차 조금 많이 올랐으니까 빠졌겠죠. 그쵸? 빠졌겠지. 근데 의외로 많이 안 빠져요. 왜? 어차피 자동차는 좋은 거니까. 하지만 많이도 안 올라요. 그리고 대신 영은 가볍게 많이 라이트하게 올랐더니 SL 같은 종목들은 조금 부담을 느꼈겠죠. 하지만 많이 죽진 않아요. 오히려 이 매력보다는 다른 쪽으로 매기세가 붙는데 전기전자 쪽으로 해서 매기세가 확연하게 좋게 들어옵니다. 이게 달러 강세는 결정적으로 뭐냐면, 달러 강세 때문에 외국인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었고,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IT, 삼성, 반도체나 또는 금융주들이죠. 그럼 달러가 약해지면 다시 외국인들은 팔 의무가 부담감이 내려가니까 많이 빠졌던 IT 종목처럼 매수가 들어온 거고, 이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료 대변되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재료들도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쭉쭉쭉 빠져버린 거죠. 이러한 자금이 빠지니까 시장은 또 여기에도 물론 워낙 세게 올랐기 때문에 자금이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가가 아무리 언론에서 뜨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자근자근 가게 되면은 사실 언제든지 이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노래를 불러도 마찬가지죠. 지금 풍력에서 가장 힘이 좋다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적으로는 주가는 살아있습니다만 가지 못하면 밀리는 겁니다. 상승 탄력이 떨어지면. 아마 세비캠의 차트에서 그런 걸 보셨을 건데, 아무리 물고 빨아도 이렇게 시장 자체가 부담을 느낀다 그러면 자금 빠져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배터리 쪽에는 LNF 같이 은근슬쩍 원래 쉬고 있던 조금 또 LNF처럼 잘 갔다가 양극재 종목들이 조금 수급을 땡겨올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알게 모르게 LNF 쪽으로는 자금을 다시 끌어들이고 있겠죠. 네, 그런 그림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은 그런 거예요. 자동차는 죽은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힘 자체가 빠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시장의 관심은 뭐 앞으로 장을 볼 때도 환율이 꺾이면 외국인이 IT를 살 것이고, 물론 그 낙수 효과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부품단 회사들이 많이 올라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또 ISC라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도 있는 거고, DDR5, 아비코 전자도 마찬가지고. 로봇이란 테마 자체는 사실 짙게 죽진 않습니다. SPC도 마찬가지고, 레인보우도 마찬가지고. 로봇이란 테마는 어떤 강력한 테마보다 자율주행보다도 훨씬 강력합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거는 와닿지 않아요. 실제 돈을 안 버는데 로봇이라는 섹터 자체는 실제적으로 제조업이기 때문에 개수랑 팔립니다 말이에요. 물론 한국은 아직 미미하지만 성장주 중에서 지금 가장 제가 계속 로봇을 외치는 게 바로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잘 몰라요. 기판도 아직 몰라요. 대덕전자나 그렇죠. 하지만 이런 종목들도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은 내려간다는 겁니다. 심택도 마찬가지죠. 조금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심지어 제가 생각할 때는 달러의 상승은 내려갔던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파워 자체는 은근히 강력합니다. 물론 이 전제 조건에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 그건 바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뛰지 말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너무 좀 추수분한테 미안한데 얘가 뛰면 다른 애들은 자빠집니다. 그냥 걸어만 가세요. 걸어만 가주세요. 그러면 시장의 어떤 힘 자체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걸어만 가세요. 그렇다고 뒤로 걷지 마시고요. 자, 오늘의 마감 시정시는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본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어쨌든 또 내일 볼 장을 볼 때도 외국인이 주도적으로 막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IT주들이 어쨌든 달러 강세에 늪에서 조금 계속 벗어나는지, 물론 그 전제에는 달러가 다시 이렇게 약할 때 경우에 그 포인트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